송인준 부회장은 IMP의 핵심 DNA로 SES를 말하고 있습니다. Society Employment Satisfaction이 그것인데요. 단순히 비싸게 팔기 위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려야 펀드도 산다는 상생의 전공법을 택한 것이죠. 이 철학이 가장 선명하게 증명된 사례가 바로 할리스 커피입니다. IMF 외환위기 전후 거대 해외 자본이 한국 기업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론스타, 뉴브리지 캐피탈. 그들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떠날 때 우리 자본은 그저 뒷모습만 바라보던 구경꾼이었죠. 하지만 2004년 우리 기업을 우리 자본으로 제대로 키워보자며 뭉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신뢰라는 단어를 간판으로 내건 한 남자가 있었죠. 바로 IMM 프라이빗 에쿼티의 송인준 부회장입니다. 라틴어로 인마누스 문두스,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는 자신만만한 이름과는 달리 그는 지난 20년간 겸손한 자세로 기업의 구조조정 해결사를 자처해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로 평가되며 토종 사모펀드의 기틀을 닦아온 운용사. 오늘은 한국 사모펀드 시장에서 가장 믿을만한 하우스라는 평판을 쌓아올린 IMP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저는 아카이브 읽어주는 기자 더벨 강병근입니다. IMP의 설립자인 송인준 부회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로 커리어를 시작한 재무 전문가입니다.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는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이후 활동이 본격화됐는데요. 법 제정 이전 국내 시장은 해외 PF 운용사가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뉴브리지 캐피탈이 제일은행 등을 인수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우리 자본으로 우리 기업을 제대로 키워보자는 일념으로 뭉친 젊은 인력들이 만든 하우스에서 IMP는 출발합니다. IMP는 2001년 설립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IMM 파트너스가 모체입니다. 이후 IMM 파트너스와 IMM 창업투자가 합병하면서 IMM 인베스트먼트가 설립됐습니다. 송인준 부회장과 함께 힘을 합친 두 사람은 현재 IMM 인베스트먼트의 장동우, 지성배 부회장입니다. 장동우 부회장과 송인준 부회장은 동서지간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회장은 없고 창업자 3명이 모두 부회장 직함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업자들이 모두 가까운 사이고 유대가 깊다 보니 특별히 회장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IMMP는 IMM 인베스트먼트에서 분리돼 독립법인으로 출범합니다. IMMP와 IMM 인베스트먼트는 함께 IMM이란 이름을 쓰지만 분리 활동을 하는 개별 법인입니다. 양사는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PF 운용사로 펀딩 시장에서 경쟁자로 맞부딪히기도 합니다. 송인준 부회장은 IMP의 핵심 DNA로 SES를 말하고 있습니다. Society Employment Satisfaction이 그것인데요. 수익률이 지상과제인 사모펀드 시장에서 고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그의 생각은 IMP가 추구하는 목표가 됐습니다. 단순히 비싸게 팔기 위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려야 펀드도 산다는 상생의 전공법을 택한 것이죠. 이 철학이 가장 선명하게 증명된 사례가 바로 할리스 커피입니다. IMP는 2013년 할리스 커피를 45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포화 상태로 평가되던 커피 시장에서 IMP는 직영점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8년 만에 매출과 고용을 모두 3배 이상 키워내며 1천억 원 중반대 가격에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송 부회장은 스스로 할리스 커피 투자를 가장 자랑스러운 동반 성장의 기록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IMP가 늘 부드러운 조력자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계약의 가치와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받을 때는 누구보다 무서운 싸움꾼으로 변신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와 교보생명을 둘러싼 장기 법정 공방은 자본시장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대주주의 비협조나 변심에 맞서 대법원과 국제중재재판소까지 가는 사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IMP는 2011년 DICC의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3,70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10여 년간 소송 끝에 투자 원금에 가까운 회수 성과를 냈습니다. 교보생명투자도 2012년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약정된 투자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과정은 험난했지만 이는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IMP는 어떤 조건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자산을 지키는 하우스다. 이 끈질긴 인내심은 훗날 펀딩 혹한기 속에서도 대규모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모으는 값진 결과가 돼 돌아왔습니다. IMP의 모든 투자가 탄탄대로였던 건 아닙니다. IMP에게도 뼈아픈 시련은 있었습니다. 화장품 로드샵의 대명사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 CNC와 인테리어 1위 한샘이 대표적입니다. 에이블 CNC 인수에는 4천억 원, 한샘 인수에는 1조 5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양사 인수 직후 터진 사드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절벽까지 거시경제 환경의 급변은 IMF의 전략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승자의 저주에 빠졌다는 시장의 냉혹한 평가가 쏟아졌고 하우스의 위기설까지 돌았습니다. 여기서 IMF는 다시 한번 전공법을 택합니다. 회피 대신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직접 소방수를 투입했습니다. 김유진 부사장 등 핵심 인력을 현장에 전진 배치해 디지털 전환과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었죠. 최근 이 기업들이 다시 흑자로 돌아서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건 IMF식 오퍼레이션 밸류업의 저력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시장의 우려를 바꾼 결정타는 산업가스 제조업체 에어퍼스트 부부 매각이었습니다. 2023년 에어퍼스트 지분 약 30%를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약 1조 1천억 원에 매각하며 투자원금 1조 3천억 원 대부분을 회수하는 역대급 성과를 거둡니다. 에어퍼스트가 제조하는 산업가스는 국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산업 성장과 함께 에어퍼스트의 기업 가치도 높게 평가됐습니다. 이는 흔들리던 IMF 평판을 단숨에 구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IMF는 2024년 체급을 글로벌 톱티어와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높입니다. 국내 최대 환경 플랫폼 에코비트인 수전에서 세계 3대 PEF인 칼라일과 정면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2조 원이 넘는 빅딜에서 글로벌 거물을 꺾었다는 사실은 이제 IMF가 세계적 하우스와 대등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 됐습니다. 이제 IMF는 또 다른 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창업주 송인준 부회장이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고 차세대 리더십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송인준 부회장은 PF 업계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IMF가 이제는 창업주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1세대 하우스에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스탠다드 하우스로 변모를 선언한 셈입니다. 또한 IMM 크레딧 솔루션을 통해 바이아웃을 넘어 크레딧 투자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영속 가능한 투자 그룹의 지배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IMF는 이제 토종이라는 수식어보다 시스템과 신뢰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현장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온 그들의 시간은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사와 궤적을 같이 합니다. 송인준 부회장은 하우스의 이름처럼 세상을 손안에 넣지는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서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또 다른 목표에는 가깝게 다가선 것처럼 보이네요. PEF가 사법 리스크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 최근 IMF가 구축한 신뢰의 거버넌스가 앞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어떻게 지탱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벨도 IMF가 그려갈 새로운 아카이브를 놓치지 않고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IMF 이야기처럼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싶은 기업이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카이브의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의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